다음으로 정보원 사무관님께서 안전민원 관련된 부분, 민원 처리 담당의 보호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민원 지침 법적 근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부분을 제38조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저희가 내려보낸 지침에 맞춰서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한 1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에서 저희가 적시성 감정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25년도 민원협력 추진 방향입니다.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추진 목표이고요. 과제는 4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로 국민 편의성 향상, 국민이 편리한 민원 서비스 기반에서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 환경 및 편의 제공, 민원 환경 성과 지원 및 역량 제공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가지 분야인데요. 크게 제일 분야는 민원 처리법 개정 시행령이 개정돼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 공무원 사이버 교육이 신설됐습니다. 지방자치 인재개발로 나라명부에 들어가시면 받으실 수 있거든요. 4차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꼭 한 번씩 신청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신규로 들어간 내용인데요. 지자체 자치민원 관리 체계화입니다. 이 부분도 이번 평가 지표에 들어가게 돼서 제대로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비스 분야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간략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됩니다. 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 국민 편의성 향상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3월달에 시행되고 있어서 잘 아시고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기관 및 지자체에는 기존 신분증과 차별 없이 신분증이 신원하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입니다. 25년에는 본인 인증 방식이 그동안에 이제 지문으로 간 데서 불편했었는데 모바일 신분증이 추가돼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행정처와 지금 협의 중에 있긴 한데요.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디서나 민원 처리자 활성화입니다. 어디서나 민원 사무 담당자 즉시 발급 업무 처리를 매뉴얼 및 폐업신고 간소화 처리 절차 매뉴얼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국민비 서비스 확대입니다. 올해는 89종으로 확대됐고 상담 서비스는 58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중앙기관, 공공기관에서는 개인 맞춤형 알림 고지성기 수시 발송 또는 대인형 챗봇 서비스 구축 필요시 국민비서 활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혜택 알림이 제공인데요. 올해 1월부터 4개 분야 1175개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기관 공공서비스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마이웨이케 서비스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복지포털 복지로 시스템 운영인데요. 지자체 복지 서비스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직접 수정하면 복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복지 서비스 정보가 자동 배출 현황과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민원 처리법 시행령 개정사인데요. 이것도 작년 10월에 저희가 개정해서 내려갔고 실태조사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컨설팅 계획이고요. 조금 있다가 정보보조 사무관님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민원 처리 절차입니다. 민원 신청은 문서가 기본 원칙입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 소나민원은 기타민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부터 이것도 추가되어 있는데요. 행정관 장애 등으로 국민불편 해소가 마련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해서 이런 절차를 작년에 아마 수립을 하셨을 거예요.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수립하셔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은 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심사 운영 활성화하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저희 부에서 민원조정위원회 방문 민원 같은 걸 정결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접수되어 있는 민원을 2건 정도 정결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 일제적인 추진입니다. 이건 이제 중앙기관에서 하는 내용이고요. 이미 이제 공문 내려가서 시행 중에 있고 7월달에 일단 중간 점검하고 8월 말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치법규 이제 자치민원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원래 행정 입학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입학해놓은 상태인데 아마 그동안에는 점검이나 그런 걸 추진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자치민원을 민원 처리 운영창구에 등록 추진해 주셔야 되고요. 신규 등록 시 민원 신설 타당성부터 처리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민원 소식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자체 진단해서 시도에서 각각 시도에서 고시 절차를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올해부터 지금 평가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각 기관별 역할입니다. 다음 취약계층 장애인 등을 위한 민원 편의 제공입니다. 이 부분도 각 행복민원실 평가할 때라든가 아니면 저희 민원서비스 평가에도 기본적으로 잘 추진하고 하시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에 알맞는 그런 민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랍니다. 주민 편의중심 민원실 운영입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대책 추진하면서 민원실 혼잡도 개선, 대기시간 단축 이 부분도 새로 들어간 작년부터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기간 특성 및 민원 신청 증가 효율을 고려해서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민원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는 이런 방안을 구축하고 적절하게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한 민원환경 구성입니다. 아까 민원처리법 시행령과 연계해서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복 다수인 민원 처리입니다. 처리 방법이 민원 처리 진보부서장 결재를 받아 검열 처리해야 됩니다. 반복 다수인 관련 민원은 연일 이상 민원 전용의 의무적 교체 이 부분도 아마 평가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민원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입니다. 저희가 작년 한 3, 4월경에 사회복지공무원이 그 시스템 같은 거 접근해서 개인정보를 임의적으로 열람한다. 그래서 한번 크게 보도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스템을 맡기거나 이제 그런 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책자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국민생활 밀접 민원제도 개선입니다. 이번 지난주에가 한 부분이 내려갔을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내용을 주셔야 되냐면 각 기관, 예를 들면 지자체의 민원 서비스에 대한 저희한테 건의를 해주시는 건 아니고요. 각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민원 제도나 서비스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만약 부처에서 수용을 하면 각 기관에 0.4점이 간점이 부여되고 채택한 중앙기관은 0.1점의 간점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취합해서 주실 텐데요. 5월 말에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이제 군무 같은 경우는 이제 군청 군내버스 운행 증가해주는 그런 민원도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저희가 처리 자체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 아마 취합하실 때 자체 예를 들면 자기 시도는 시도 안에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안 되고 자체 시도 그 부분도 내용 이제 들어오시면 저희가 아예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제도 개선 흡수 사례 발굴은 아직 작년과 다르게 올해 계획 자체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여서 계획이 세워지면 그때 다시 별도 추진계획을 내려오는 계획입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컨설팅도 저희가 아마 5월달에 신청기간, 하회기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 대상을 저희 공부를 보내고요. 각 지자체에서는 6월까지 추천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서초구 팀장님 한번 협치 실사 간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보고서를 써주실 때 창원 시책 같은 걸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보고서 서식에 맞추셔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분야들이 제가 이제 직접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야를 좀 분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 분석을 시키셔가지고 보고서를 써주시면 어느 정도 경력이 좀
계시고 그동안에 회사 실적이 있는 분들은 대상을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하실 때 좀 이제 이제 담당자가 예를 들면 내일대로 그대로 올리시지 마시고 그 부분에 작년에 어떻게 해서 받게 됐는지 그런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기관은 행정,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이내에 세우실 필요는 없고요. 각 기관의 특성을 충실하게 반영하셔가지고 세워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에 계속 예를 들면 민원서류 종합평가, 국민행복위를 인증하러 가고 민원봉사 실사 가거든요. 그때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원 사무관님께서 안전민원 관련된 부분 설명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제 김포시 좀 사건으로 해서 공정부대세 이런 데서 마련되고 그 중에 가장 후속조치 여러분들 의견 수련을 많이 해서 시행령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처리법에 이제 의무적 보호 조치가 기존에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에 적용되면서 보다 더 강화되고 실효적인 몇 가지 사항이 추가가 돼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이제 그동안 의견 수렴이나 다른 의조 각계 마침내 의견을 수렴했을 때 가장 이제 수요가 많았던 게 모금을 전수도금을 해달라 이걸 법에 담아달라 해서 이번에 이제 법에 전수도금을 할 수 있게끔 법에 이제 시행령을 담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순서가 내려와 있는데 권장 시간 설정 이것도 되게 이제 많은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 이제 강화해서 그 시행령에 담았습니다. 또 이거 시행령에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만 했지만 저희가 반복면 대행 지침에 따라 권장 시간을 20분 정도로 20분은 권고를 해서 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민원이 퇴거이 일시적 수입제나 이 부분도 많은 수요가 있어서 유급행위가 있을 경우 이제 민원들을 쫓아내는 거, 퇴거하거나 또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경고조항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그동안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그런 것까지는 있었지만 그 소송이나 피소에 있어서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까지는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바꿔놨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 이제 민원 담당자들 보호 유식을 좀 많이 강화하는 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이나 필요성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유급행위로 되게 안전하고 그게 제일 큰 목적이 되고 두 번째는 반복민원이나 악성민원 때문에 업무 방해가 일어나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본인도 이제 지금 업무에 과도가 생기고 하면 전반적으로 질이 낮아지고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목적이 될 수가 있고 가장 저희가 바라고 이상적
일정 시간이 되면 이제 안내를 나가고 정리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잘 활용하시면 이런 서비스 질 향상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악성 광고 운영도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민원실 내에서 이제 유법행위 이 부분도 이제 경찰이나 뭐 안전요원들을 협조해서 막 바로바로 유법행위가 있으면 퇴보를 하고 그 민원인에 대해서 일정이라거나 아예 들어오지 말라 추진치 않는 조치까지 되게 센 조항이고 좀 시행이 잘 나왔습니다. 법적 비용, 대행 비용 지원 이 부분도 사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되게 어려운 결정인데 또 어려운 결정에 의해서 돈이 많이 들거든요. 변호사 수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부분을 기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작업들 이번에 시태조사를 했을 때 많은 지자체들이 진짜 되게 많은 예산 편성 적극적으로 하는 걸 보고 점점 자리를 잡아나가면 소송에서 부담 없이 좀 적극적으로 유법 행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그런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도 시행할 때 저신호금을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거를 예시를 좀 들어봤는데 녹음 파일이나 뭐 목적의 활용 이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자동으로 저희는 권장을 하지만 자꾸 수동으로 이제 하는 기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수동도 인정해서 평가지표에 인정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동화 시스템에 좀 가중을 가중치를 좀 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바라는 바는 이제 자동화 모의 시스템 이 부분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권장하고 또 권장 시간 설정은 저희가 시행되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이렇게 담지를 못해서 지금 시행에 그렇게까지 담을 수 있는 건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방법위원회 지침을 통해서 20분은 권장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를 해봤을 때 어떤 보온부 같은 경우는 자체 레뷰를 통해서 정당 20분, 연당 30분 이렇게 유형을 달리해서 설정하게 되고 어떤 전남 영과 이런 보다 짧은 15분, 20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1과 30분 이렇게 다양하게 지자체에서 많이 오셨으니까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에 이걸 상세하게 담아서 하면 이제 더 법적 근거가 강화되고 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이제 근거 규정 만드실 때 저렇게 만드시라고 이제 예시를 드리는 건데 저런 경우는 기관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조례를 담으시면 되는데 너무 어떻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던 기관별 이런 소리나 이런 보호소리 기존에 있는 거에 간단하게 조항 추가하시면 개정적으로 하시면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기자 캔거는 저희가 이번에 평가지표를 이제 CP로 넣었는데 실제 조치 사례가 힘들다는 걸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넣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가장 잘 민원인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알 수 있게끔 이런 식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걸 이제 평가지표로 삼았고 사실은 제가 이거는 예시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사실은 너무 길죠. 이제 기간으로 가셔서 좀 효과적이고 전달력이 되게 간단하게 좀 시각해서 안내문을 잘 보기 쉽고 전달
소개해 주실 거 정리해보면 시험을 개정된 게 10월 말이니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아직 기관적으로 이행차가 좀 있더라고요. 교육하시는 기관에서 철저한 이행 부탁드리고 많은 본청에서 운영도시거나 그런 사업소 이런 데또 골고루 내용이 있다는 거를 전파시킬 수 있는 교육이 실시해 주셔야 많이 전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를 넘어서 예산 부서와 많이 협조가 돼야 되는데 법적된 예산 지원 시스템 구축까지 저희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평소에 미리 잘 준비를 하셔서 예산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셔서 예산 꼭 만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 통계상으로 실태조사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분량이 많고 여러분들 이런 시간이 여러 가지 좀 부탁드리는 죄송하긴 하지만 이런 통계가 좀 기반이 돼야 거기에 제도 개선도 차근차근 나오고 또 제도 법제도화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기 때문에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선해학 감사입니다. 저희 이번에 민원제도 개국 기본지침 2페이지에 보면은 의무적 보호조치 이행 계획을 내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그 시행한 거 왜 올해도 별도의 계획으로 다시 세워야 되는 건가요? 이제 민원 보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이 상당수 작년이랑 중복되는데요.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네? 네. 중복되는 건 계속 제도가 시행되는 거는 중복되는 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개정되는 거는 충분히 반영해 주셔야죠. 그렇습니다. 네, 과천시에서 왔는데요. 아까 그 출입 제한 태거 그 조치 관련된 교육 가이드 같은 거 만들어 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궁금했던 게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뭐 청원경찰 같은 그 업무를 시행하는 사람인지 그냥 일반적 교장 담당 공무원인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걸 교육을 한다는 게 출입 제한 되게 간단한 사항 알림이거든요. 그걸 어떤 식으로 교육하는 게 맞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대상은 안전요원, 방역, 상업경찰 포함해서 민원 잡담자들을 대상으로 보고요. 이거를 기존에 하시던 모의훈련 있으시죠? 이거랑 연계해서 하시면 효과적이고 시간 절약도 되고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 이종호입니다. 3-5의 반복 다수임 관련 민원 처리 보면 반복 민원의 경우는 이제 동일한 내용을 정당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한 경우는 일치되고 이제 담당 부서장 결재를 받아 조별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우리 성과 계획을 보면 반복 다수의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럼 이렇게 부서장 결재로 하게 된 거는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자체도 민원조정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상해 종결은 이제 결제선을 요번에 저번이죠. 작년에 이제 결제선을 낮춰서 이제 수속하고 효과적으로 이제 종결 처리할 수 있게끔 개정을 한 거고 그거와 이제 민원조정위원회는 또 다른 건입니다. 반복 민원을 같은 경우 어떤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해야지 이제 실적이 하나 잡히잖아요. 0.7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실과에서 주무부서장 결재로 할 수 있으면은 민원조정심의위를 굳이 그걸 해야 되는 건가요? 평가단 입장에서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요. 반복민원 종결은 3회 이상 때 차상급여 또는 부서장 결제를 종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에 1회 이상 다수인 민원 또는 반복민원에 대한 심의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반복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종결 처리하셔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일부 그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과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그러면 우리가 실적 때문에 안건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일단 그 해당 부서에서 종결 처리하거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종결 처리하는 것은 그 격이 다르죠. 기관 차원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기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드린 거다라는 이제 민원인에게 그 만족감을 드리는 게 있고요. 행위 자체는 좀 성격이 다르죠.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위원회에 거쳐야 된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한테 권한을 좀 위임한 형태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 민원 특이 민원 중에 하나가 특정 민원인이 어떤 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 하루에 프로그램이 수백 개 될 거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건건이 불만을 제기해요. 그럼 그거를 유사성의 문제도 있고 동일위원회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석하기가 좀 난감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민원조정 심의에서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유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민원부서의 입장인 거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는 이거 계속 반복 민원으로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계속 또 매우 불만만 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15번에 매우 불만이 15번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대책이 없을까요?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제재를 방하는 건가요? 일단 관적도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 특이 상황에 대한 민원들은 그 민원 명부 작성할 검증할 때 스크린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 민원 처리하시는 것은 이제 민원조정위원회 이제 회부하는 게 이제 해당 기관에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왔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 민원으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는데 그 민원인께서 저희가 이제 원문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문 공개를 한 문서를 다 이렇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회나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좀 너무 심하지 않냐라는, 왜냐면 공무원이 이제 일을 하는 거를 일일이 그걸 다 점검을 해서 그 법령이나 이런 부분이나 이런 거를 본인이 해석을 다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이 직원이 뭐 법령 위반을 통하게 하는 거로 해가지고 뭐 감사하고 의뢰를 하고 그 여기서 안 되면은 도구 감사를 하고 거기서 안 되면 감사원에 감사를 하고 똑같은 동일한 걸 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서 이런 원문 공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도 조금은 드는데 이걸 별개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민원을 이렇게 반복 중복 민원 이런 어디에 지금 특임 민원 뭐 이런 거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부 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걸 어떤 민원으로 봐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별개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반복민원으로 보셔야겠죠. 반복 민원이라는 거는 그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몇 번 내는 그런 사안인데 이분은 전 시정에 대한 원문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점검해서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해서 지금 계속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사를 해나가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번 정도 감사를 받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방안이 없어요. 어떻게 민원, 뭐 폭력, 폭언, 뭐 또는 뭔가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위험을 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어떤 민원으로 볼 수가 없고 뭐 특임민원 내라 해도 특임민원에 해당되는 것 같지가 않고 정신적으로 진짜 너무 힘든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정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솔직히 엄청 피곤한데 이런 게 어떤 내용의 법률 위반 내용이나 이런 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특임민원 이런 부분에. 그래서 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혹시 지금 없다면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좀 가지고 있으면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제도적인 허점 이용해서 악의적인 민원이라고 근데 잘못된 거가 맞는 부분도 많고 감사를 해보면 아닌 부분도 많고 그런 거 있는데 만약에 그게 맞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 뭐 주의나 훈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있고 이건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똑똑하고 많은 거고 공무원이 계속 정신적 그런 피해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법을 제도 테두리 안에서 상당히 까다롭고 딱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다만 생각나는 거는 업무를 방해한 목적으로 다른 게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는 거. 이거는 모습. 네, 네네. 업무를 방해할 목적은 아닌 거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법령을 해석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내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공무원들은 엄청 시달리고 있는 거죠. 방해한 목적이 아닌 거는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는 업무를 방해해서 다른 민원 서비스를 지원시키고 민원 서비스의 전반적인 지원 행위를 불러온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유혹 행위로 해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좀 아이디어는 좀 있거든요. 하여튼간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질특별자치실입니다.
통화 권장 시간 설정 관련해서 1회당 29로 기준으로 해서 안내를 해주셨는데, 이게 전화를 해서 민원인이 한 번 전화를 해서 20분을 해서 10분 끝나고 1분 통화 종료한다고 해서 안내를 하고, 그분이 다시 전화를 받으면 똑같이 20분이 적용되는 거지.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전화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혹시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 출입자 태거였을 때 태거할 때는 저희가 민혁을 사용해서 태거를 할 수 있는 다른 권한이 있거나 이런 건지, 아니면 출입 제한을 했을 때 저희가 몸으로 막아서 들어오지 마시고 블로킹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뭔가 방법이 있는 건지 조금 궁금합니다. 대부분은 지금 가이드가 좀 부상한 거고요. 인력이나 물력을 동반한다는 우리가 있을 테니까 반드시 경찰을 협조 받아서 하셔야 돼요. 말로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나가십시오, 들어오지 마십시오만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니 그냥 나가시지도 않고 이렇게 블로킹 하시면 태거 주실 때 좋습니다 하고 어떤 지금 이제 손을 넣으면 경찰을 같이 상대로 쫓아시잖아요. 경찰을 불러서 태거 주시면 통화 시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20분 종료됐다고 다시 오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 또 정말 급해서 전화가 오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걸 또 막지는 또 그것도 막아서 오는 거죠. 그 사람이 그게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당직실에서 밤에 취객으로 해가지고 계속 전화를 해서 하게 되면 끊어도 계속 다시 전화가 오니까 그게 밤새 지속되는데, 이게 반복 서면으로 해서 반복 민원은 3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통화는 따로 종결할 수 있는 횟수의 제한이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뭔가 사람이 자꾸 반복이 되면 저희는 워낙 이제 문서나 이제 공식적인 걸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거에 일일이 답을 하지 않고 문서 유도를 해서 또 사례를 만들어서 종교 처리하고 하게 해야지, 이걸 전화가 계속 온다고 계속 답을 해주고 하면 그건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서도 유도하시고 공식적으로 넣으시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해결이 가능하지가 않고 문서도 유도하세요. 이게 제가 뭔가 원래 취지가 권장 시간 설정이 장기간 통화로 인해서 민원 공무원들이 약간 좀 받는 피해를 좀 줄이자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화를 20분에서 다시 끊고 전화, 그렇게 되면 이게 약간 20분이라는 게 되게 좀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이 아닌지. 어느 지자체죠? 제주도입니다. 시행하시겠네요. 저희는 일단 지금 행안부 지침을 일단 받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건으로 해서 지금 모 기업에서 전화도 많이 옵니다. 전자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화 종료 그 건으로 해서 저희 보고 이렇게 좀 서비스를 해달라고 하는데, 내년에 서비스 그것도 지금 적용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화 종료까지 저희가 적용되게 되면 20분 되면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또 확산되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하는 공감하는데 지금 시행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니, 저희한테 따지실 게 아니고, 이거는 가이드를 좀 잘 정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악성민원, 서면민원은 3회가 있는데 통화는 왜 매퇴 제한이 없느냐, 그런 가이드가 또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시행하고 있냐 안 물어보고 있냐, 그거는 좀 물론 저희가 보완한 점은 많이 의견 수렴하면서 보완해야 될 건데 좀 걱정이 앞서시는 것 같아요.
저희 공무직 한 분이 출근해서 어떤 민원을 넣을까를 하루 고민하시다가 한 일주일이나 2주 만에 민원을 넣으시고 매우 불만을 넣으시는 걸 계속 반복을 하셔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 한번 전화를 했는데 동일인이 계속 반복 민원을 해서 매우 불만을 하면 3회 이상이면 평가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안내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동일인이 그 평가 기간 동안 3회 이상 넣어서 3회 이상 매우 불만을 넣은 거에 대해서 평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저희 부처 같은 경우는 민원 조정을 하지 않아도 너무 조정이 잘 되거든요. 근데 조정심의위원회를 해야지만 평가 점수를 줘서 무엇을 조정을 해야 될 건지를 고민해서 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정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서 조정을 해서 점수를 받는다는 게 민원 담당자이자 에너지 손인데 과연 이것이 너무 잘해서 가점을 줘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니네가 조정을 해야지 점수를 줄 거야 해서 무엇을 조정해야 될까를 고민한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무슨 저기 만족도 지금 설명해 주실 거예요? 평가 관련된 것은 조금 이따 저희 김백규 위원님 설명하시거든요. 그 이후에 답변 그러면 첫 번째 거만 대답해 주시겠어요? 제가 전화를 직접 했을 때 동일인이 3회 이상 계속 민원을 넣고 3회 이상 매우 불만족을 넣었을 때 평가에서 제외된다는 걸 제가 유선으로 안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윗분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 아닌 것 같아서 정확하게 평가에 된다 안 된다만 지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마 민원 제출하고 바로 만족도 표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신문고 만족도 해당하는 거예요. 네. 아, 그거는 죄송하지만 일단 신문고 진행하고 그때 만족도 설명이 있거든요. 신문고 만족도는 그때 한번 다시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그 조정위원회 관련해서는 뭐 평가 때문에 조정위원회 안건 올리는 게 모호하다 이런 뜻 말씀이신 거예요. 질문 의도가. 네, 일단은 민원조정위원회는 이게 아마 2017년, 18년경에 평가 지표로 도입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하는 게 이제 법령으로 좀 더 추진력을 얻고자 평가 적용한 건데요.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왜 하냐, 실정이 안 맞다, 부서에서 안건 안 올린다. 근데 이제 그런 실정들을 고려해서 뭐 일반 안건까지도 인정 범위를 넓히고 또 이제 최근 법령 개정 반영해서 다수의 방법 민원을 일단 1회 이상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 건데 일단은 평가 대응하는 차원에서는 민원 관련된 안건은 뭐든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한 것은 그냥 행안부 분야 평가실에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예, 그럼 제도 관련 우리 행안부 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인데요. 이제 그 시행령에 그 20분 이상 그걸 감도를 하는 건 굉장히 공무적으로 잘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이나 이제 그 행안부에서 직접적인 어떤 민원 전화를 안 받으셔서 그렇게 시행이 맞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속 민원실에서 같이 어떤 상사분들과 같이 근무하다 보면 정말 저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민원 전화가 많거든요. 특별히 20분 관련해서 이제 25분에 끊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전화를 했을 때 그걸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이거는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이걸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를 시행령에서 이렇게 그 20분 설정을 해놨는데 각 그 자체 규정에 담아라 하는 건데 그럼 담으려면은 좀 더 완벽하게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분 이상의 어떤 그것만 담아가지고 또 다른 민원을 그 유발시킬 바에는 차라리 그 반복 민원처럼 3회 이상 똑같이 그 전화를
29일 할 때는 참여할 수 있다. 라는 그 가이드를 주시면 그 민원 담당 공무원이나 또 이번에 지침을 다 개정해야 될 텐데 그 지침에 반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그 의견이 공감이 되고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적극 행동을 해서 이렇게 차원에서 했을 때 문제가 됐을 때 왜 했어라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법에도 없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행안부에서 이번 그 설명회를 근거로 삼아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의견을 내면 그걸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가이드를 주시면 이참에 저희가 더 완벽한 그 지침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드립니다. 수정상의할 저희 이제 그 어려운 부분들 다 저희도 아까 이제 이사무관님이 저희 전화를 안 받았다고 했는데요. 안 받고 저희 민원제도과의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지자체 직원들도 오시고 저희도 아까도 제가 반복민원 처리 저희 민조위 원래서 했다고 했잖아요. 유명하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민원 담당하는 실제 직위 담당하는 직원은 지금 제가 울면서 막 뛰쳐나가는 직원 해가지고 제가 전화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악성 민원인은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왜 자기는 욕을 안 했대요. 그런 부분들 악의적이잖아요. 욕은 안 해요. 폭은 안 해요. 그냥 조건적으로 따지면서 사람 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아까 정사무관님이 시임 초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건 처음도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범행이 대응 지침도 개정 작업 중에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 저희가 다 반영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굉장히 잘 하셨는데 이 문제가 이 자체로만 지침에 담으면 또 문제가 발생되고 또 지침을 그러면 그 개정을 또 해야 되는 왜 했어라는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불안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조정 그 신고위원회도 말씀은 쉽게 하시지만 민원조정 신고위원회 하려면은 상대자 불러서 청문해야 돼요. 그거 없이 했다가 나중에 그 역공격 당합니다. 단지 0.7점 얻으려고 하다가 그런 걸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참에 민원조정 신고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각 자치단체마다 물론 이제 건축 민원이라든가 다수인 민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법적인 타당성이 있죠. 그런데 단순한 반복 민원을 가지고 그 민원조정 신고위원회를 하려고 하다가 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를 가지고 그러면 민원조정 신고위원회를 올려볼까 하다가 보고를 했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돼요. 이거는 정상인을 생각을 가지고 민원조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과에서는 그것 때문에 민원실에다가 자꾸 악용하고 저희는 또 불만족 때문에 또 매월 보고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평가 요소도 과감하게 그러면은 빼준다든가 좀 효율적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20분 그 설정은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완 요청 드린다면 추가적으로 가이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것들이 예상되니 자체적으로 할 때 3회 이상이라든가 그럴 때는 차단될 수 있다. 특별히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부처 통합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AI 시스템이니까 얼마든지 프로그램으로 조정이 가능한 한 체제까지
기술적으로는 구축돼 있는데 이 행정적으로 그걸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잘했으면서도 지금 많이 불만을 사는 것 같아요. 장입니다. 다 고민해서 다 가정 노력하도록 하겠고 아이디어가 많으신 것 같은데 평가시키시고 의견 수렴할 때 이런 부분 좋은 부분 많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예전 또는 예년 설명에 비해서 고도화된 질문과 개선 의견이 많이 접수되는데요. 공감들 많이 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는 거. 근데 일단은 오늘 좀 이 행안부 설명에서 말씀 주신 것은 질문이나 개선 의견을 주시는 건 좋은데요. 오늘 공청회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적당히 좀 내용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행안부 특히 행안부 분야 지표, 특히 뭐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지표들 기본적으로 법에서 이제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실제 기관들이 하심으로 유도하는 그런 추진력 없는 지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민원조정위원회도 지표 평가에 도입할 때부터 반발이 많았어요. 실전 안 맞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안건 유형도 이제 넓히게 되고 평가 유형도 넓히고 취지가 일단은 민원조정위원회가 활성화하기 때문에 그거에 입각해서 대응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행안부에서 저번 설명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행안부 자체에서도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해서 특이 민원 종결 처리한 사례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중앙기관에서 하시기 어려운 위원회 상황 같은 것들은 한번 행안부에 문의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조언을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곧 이어서 올해 평가 개요 부분과 이제 행안부 분야 평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설명과 Q&A 포함해서 약 80분 정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약 시작한 지 1시간 경과가